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3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융 꿀팁 143번째 이야기인데요.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리즈 제1편 보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험 상품은 소득 수준, 그리고 가입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입하세요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해당 내용을 보니까요. 저도 신입사원인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세월이 좀 많이 흘렀네요. 근데 제가 신입사원 때 만약에 이 자료를 봤으면 좀 더 현명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가지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신입사원분이 계시다면 꼭 오늘 내용 체크하셔서 좀 더 현명하게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은요,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므로 금융상품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겠죠. 이에 금융감독원은요, 신입사원 등 사회 이제 초년생이겠죠?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보험상품, 예적금 상품,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 종류별로 정리해서 안내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시리즈인데요. 우선 첫 번째, 보험상품은 소득 수준, 그리고 가입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입하세요. 두 번째는 이제 예적금 상품은 목돈 마련 등 활용 목적에 맞게 가입하세요. 세 번째는 신용카드는 소득 수준, 대무 계획 등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금융투자 상품은 손실 감수 능력,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하세요라는 네 가지입니다. 예시고요. 참고적으로요. 첫 번째 이제 오늘이죠. 첫 번째 테마인데요. 보험 상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교적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요.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죠. 보험은 본인의 소득 수준 그리고 가입 목적 등을 정말로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별 5개짜리고요. 특히 20대에서 30대의 경우는요. 전체 보험 상품 불안전 판매 민원이 절반을 무려 49.5%네. 어, 절반이나 이제 차지하는 유의할 점도 있어서요. 신입사원 등의 사회초년생에게는 8가지 이제 유익한 보험 상품 정보를 안내하고자 이렇게 해당 자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시죠. 총 8가지인데요. 신입사원 여러분에게 유익한 보험 상품 정보. 이제 첫 번째, 보험 상품은 본인의 소득 수준, 가입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세요. 두 번째,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체결 비용 등이 공제된다는 점. 이거 모르잖아요. 잘. 이런 부분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기 환급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시면요. 보장은 동일하고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저해지형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사실, 그리고 사망 보장이 필요하세요. 그럼 종신보험보다요. 이게 좀 유명하죠.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 80세 만기 등이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모바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니까요. 대면보다는 모바일로 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바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죠. 그리고 8번째, 보험 상품 가입 시 보험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 진짜 이것도 별 5개입니다. 꼭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장 내용 등이 어떤 내용들인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가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보험 상품은 본인의 소득 수준, 가입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보험 상품은요, 지인 등 추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요, 본인의 소득 수준이나 가입 목적,
기존 보험 가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되고요. 스스로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지, 그리고 장기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죠. 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셔야 되고요.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필요할 경우는요, 보장성 보험, 예를 들어 실손 의료보험 등이 있겠죠. 이런 보장성 보험, 연금 등 노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을 선택하는 등 가입 목적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이라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금융상품 비교, 계약유지 관리 등 금융상품의 거래 단계별 핵심 정보를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해당 파인 여기 URI 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계약 체결 비용 등이 공제된다는 점 유의해야 되겠죠. 저축성 보험은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계약 체결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 이제 적립되므로요,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시면요, 보장은 동일하고 보험료는 저렴해지겠죠. 질병이나 상해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이 납입 보험료 등을 돌려주는 만기 환급형보다는요,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참고로 30세 남자인데요, 20년 납 80세 만기 상해보험 A사인데 만기 환급형은 약 이제 32,000원이죠. 대비 이제 순수 보장성은 2만원 정도로 보험료가 38.8% 거의 40%나 저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저해지형 보험 상품은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겠죠. 무저해지형 보험 상품은요,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납입 기간 중 계약을 만약에 해지할 경우는요,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무해지형이죠. 저해지형이요. 적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무저해지형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상품 설명서 등에 기재된 동일한 보장의 일반 상품과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등을 비교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망 보장이 필요하세요? 그럼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 80세 만기, 정기보험이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 사망보험,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이 있는데요, 향후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의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죠. 신입사원 등과 같이 소득이 적고요, 결혼 비용, 그리고 주택자금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시기죠. 이때 이제 사회초년생에게는 사망보험의 비싼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장이 필요하시다면요, 평생 동안 보장하는 종신보험보단요, 일정 기간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훨씬 저렴하니까요. 이 부분 개인에 따라 이제 편차가 있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모바일로 가입하면, 그러니까 비대면이겠죠. 보험료가 저렴해요. 진짜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죠. 그래서 이런 보험으로 보장 내용 유사한 반면에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변동됩니다. 그래서 보험 담보와 등을 통해서요, 회사별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할 경우 사업비가 일부 절감되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해당 사이트 알려드리면 여기 인스마켓 월.kr이죠. 여기가 이제 보험 다모아라고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자동차 보험, 실손 의료 보험, 그리고 여행자 보험, 연금 보험, 어린이 태아 보험, 암보험,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모든 보험들이 여기 있어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참 유익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한 번씩 방문해 보셔서요,
해당 좋은 그런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상 대면 채널 대비 평균 17%나 저렴하다니까요. 꼭 모바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실손 의료보험. 이거 꼭 하나씩 들고 있죠.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변의사 선임 비용 등 비용 손해, 실손이라고 부르죠. 보장하는 보험은요,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비용을 초과해서 중복 보장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복으로 들면 안 되시겠죠. 여덟 번째는 보험 상품 가입 시 보험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되겠죠. 보험에 대한 부분, 이것도 역시 별 5개짜리입니다. 이거 등한시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진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자신에게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 상품은요, 일반적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중도 해지 시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보장 내용,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말 신중하게 가입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중한 돈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 내용,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 약관이라든가 상품 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말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간단하게 오늘 내용도 정리해보고 해당 영상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라는 시리즈로 이렇게 순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내용, 첫 번째, 보험 상품은 본인의 소득 수준, 가입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체결 비용 등이 공제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완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은 동일하고 보험료는 저렴하다는 점. 네 번째, 무저해지형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 그리고 사망보험이 필요하면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훨씬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일곱 번째, 실손 의료보험. 예, 이제 실제 손해를 이제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 뭐 3개 이상 이렇게 막 가입하시더라도요. 중복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요. 꼭 한 개만 가입하시라는 내용. 그리고 보험 상품 가입 시 보험 약관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된다는 점. 정말 주옥 같은 8가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제가 만약에 신입사원 때 해당 글을 봤으면 좀 더 현명하게 그렇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생겨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신입사원 분이 있으시다면요. 꼭 이 8가지 쭉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 숙지하시길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